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을 두고 두고두고 후회가 됐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물론 그중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사람한테 정권을 넘겨주었다는 자괴감이 아주 컸다. 게다가 이번 계엄 탄핵 사태가 생기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께 송구스러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희가 궁금하지요? 아마 이 말을 끼워 넣기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혼자로는 집권할 수 없다. 구속 수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접견 시도를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진우 여인형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 1월과 2월 실제로 수차례 접견했습니다. 그 변호인은 전광훈의 최측근 고영익입니다. 이런데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무슨 의도에선지 자신의 수하였던 전직 사령관들을 이미 만났거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 부적절한 공범 접촉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접견권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탄핵 심판 7, 8차 변론 기일을 엽니다. 그런데 예정된 변론 기일이 거기까지입니다.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을 하지 않으면 변론은 모두 종결됩니다. 변론 종결될지 이게 비유 포인트입니다.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헌재는 최후 진술을 듣는 최후 변론 과정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이르면 2월 말에도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 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미 양국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이들의 행태와 그 배후로 지목된 백만장자 재미동포 애니 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가 바로 애니 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첸은 막강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확산시켜 왔는데요. 애니 첸은 특히 김건희에 대해서는 딱히 친분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니 첸은 윤석열과 수차례 만나고 민주평통 요직까지 꿰찬 로비스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가 제기됐는데 상호 관세는 공정한 무역을 명분으로 다수의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대미 무역 8위 흑자국인 우리가 타겟이 될 전망이 높습니다. 우리가 흑자면 저쪽이 적자인 것이지요. 한미 FTA로 관세 대부분이 폐지된 한국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이나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매우 큽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 2건이 각각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고 경향신문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인데요. 성관계에 앞서서 합의서를 써야 할 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의 여부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게 되는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경향신문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